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국립산림과학원의 난대 아열대 산림연구소에 근무하는 강영재라고 합니다. 그 저희들이 고사리란 그 산채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된 배경은 이 산림이라 그러면 그 산에서는 나무들을 키우죠. 뭐 소나무, 잣나무, 제주도 같으면 삼나무, 편백. 이 산에서 돈이 돌아가는 사이클이 굉장히 더딥니다. 나무를 한번 키워서 피면 30년, 50년, 길면 100년, 200년이 되는데 그 짧은 사이에 산주들 또는 산촌 주민들에게 어떻게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로 생각해 보면 이제 다른 답들이 나옵니다. 그 단기 소득 과제에 대한 답이 나오는데 요런 데 대한 그 배경을 가지고 이 고사리 연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고사리가 우리 민족이 정서에 맞는 산나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알레르기나 또는 정말로 정력의 감퇴의 영향 때문에 고사리를 안 드시는 분 있습니까? 별로 없는 것 같네요. 그 고사리를 먹으면 특히 그 남자들 같으면 뭐 정력이 안 좋다라는 말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사리를 엄청 먹으면 그렇습니다. 엄청. 하루에 한 200kg씩 먹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왔는지는 모르겠고 우리 민족이 정서에 맞는다고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5,000년 그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참 중국과 일본이란 틈바구니에 끼고 바다를 꼈다고는 하지만 땅도 좁고 그렇게 비옥한 바다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헌을 뒤져보거나 고사리를 먹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 민족이 정서에 맞는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먹을 게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고사리보단 더 좋은 산나물, 산채, 야채가 있으면 아마 고사리를 안 먹었을 겁니다. 세계적으로 고사리를 매일 또는 20주일에 한 번 이렇게 먹는 국가나 민족이 많지 않습니다. 전에 한번 싱가포르 TV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담당 PD가 개인적으로 당신네 참 독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고사리를 매일 먹냐. 저는 매일 먹는다고 그랬거든요. 네, 설명을 했지요. 원래 독하다. 당신 코리아 해병대 ROKMC 아느냐? 안다 이거야. 우리 고사리 먹고 싸웠다 월남에서. 네, 우리 그런 놈들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고사리는 독성이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외국 소들을 입식할 때 외국 소가 제주도에 와가지고 원래 좀 외국 양자가 붙으면 약간 좀 무식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냥 아무거나 주워 먹고 그러는데 우리 고사리 먹고 탈난 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고사리 자체는 치명적이진 않지만 어떤 자체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고사리를 꺾어서 삶는 과정, 삶아서 말리는 과정, 말렸다가 먹기 위해서 물에 담급니다. 이 과정에서 한 90%의 독성이 휘발돼 버립니다. 날아가 버린다는 얘기죠. 다음에 고사리를 무칠 때 대부분 넣어주는 양념이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여성분. 예, 참기름입니다. 우리가 한약 또는 한약방 또는 한의원에 가면
그전같이 한약을 지어줄 때 같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게 많습니다. 무, 기타 등등 그 중에 참기름도 거의 들어갑니다. 참기름 비나리가 해독작용을 많이 합니다. 이 참기름을 넣고 조리하는 과정에 7% 이상, 그래서 97% 이상 독성이 휘발돼 버립니다. 나머지 3%는 저희들이 아무리 죽으려고 많이 먹어도 전혀 정력 감퇴와 우리가 죽는 데는 고사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이 연구를 실시한 게 2008년도입니다. 그 당시에 그 자료와 지금 자료도 비교해 보니까 거의 비슷해가지고 이 수치를 안 바꿨습니다. 우리 고사리 소비량은 1년에 약 4,000톤, 그 중에 생산량은 400톤 또는 500톤 내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분량은 어디에서 오느냐? 이북 또는 중국, 이 중국산 대부분이 이북산입니다. 그러니까 막바로 들어오는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 이북산 고사리가 중국을 거쳐가지고 들어옵니다. 이것 때문에 저도 이제 그 말로만 듣던 안기부에 계시는 분들과 대화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북산 고사리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 고사리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야죠. 그리고 이제 요새 우리가 먹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별로 해당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대한민국 1% 또는 10% 내에 드는 분들은 비싸고 양 적고 먹어도 살 안 찌고 이런 걸 찾습니다. 근데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은 비싸면 양이 많거나 이런 걸 찾는데 고사리가 대부분이 섬유질입니다. 또한 무기질이 많고 그래서 이 웰빙 식품으로서의 개발 가치도 무궁무진한 겁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연구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고사리가 하루에 몇 센치가 크고 무게가 어떻다는 말을 드리기 전에 일단 고사리에 대한 사진, 재배지나 등등 사진을 좀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목장 또는 오름에서 전혀 주인이 없는 먼저 가서 꺾기만 하면 주인인 정말 무주 공산에서 고사리를 꺾어 먹는 그 태평 성대를 누릴 때 육지에 있는 사람들은 요런 고사리 밭을 만들었습니다. 요게 3월달 사진입니다. 경남 남해 창선도입니다. 똑같은 장소인데 이제 7월달 사진입니다. 지금 이 빨갛게 되는 부분들이 고사리가 이제 순이 나오려고 지금 말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요게 여름 사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는 아까 잠깐 저희가 미리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은 산에다가 완전히 나무를 비워가지고 심어서 수확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요런 어떻게 하면 나무와 아울러 산채를 같이 재배할까 하는데 주로 주안점을 두고 연구를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뭐냐 하면 수화전입니다. 우리 제주도에 많은 해송 밑에다가 고사리를 재배를 하는 이런 광경입니다. 똑같은 지역입니다. 7, 8월 달에 찍은 사진들인데 아까 전 사진과 똑같은 장소입니다. 보십시오. 지금은 이렇게 이제 인도나 작업로가 보이지만 여름철에는 잘 안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쪽은 강원도 고성군 명파리 DMZ 바로 밑에 있습니다. 이쪽은 지리산 산내면 쪽인데
그 사진에서 보시면 그 알게 됩니다. 이 관리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가장 고사리 재배가 잘 이루어지고 재배에서 수확, 가공, 출하까지 정말 대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까 잠깐 그 처음 사진에 나오는 경남 남해 창선 쪽입니다. 다른 쪽은 이렇게 그 밭 상태가 제가 돌아봤을 때는 잘 관리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할 정도로 그 시원치 않습니다. 이런 쪽은 그 남원읍, 전남 그 지리산 내는 남원읍 쪽에 있는 데인데 면적이 창선을 도저히 못 따라갑니다. 이런 쪽에는 정말 대면적이 나오는데 이런 쪽은 그런 큰 면적이 안 나옵니다. 요거는 고사리를 완전히 이제 나무를 베 가지고 그 재배하는 그런 개벌 지역입니다. 여기가 그 수화 재배지고, 그런데 이 두 지역에서 나오는 그 수확량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 차이가 많을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이런 나무와 산채가 공존하고 이러한 나무들이 뭐 한 150년, 200년을 키워가지고 수확하기 전에 이런 그 단기 소득 자원으로서 고사리를 수확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한 겁니다. 이런 개벌지는 어떻게 만드느냐? 그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그 소나무 재선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데가 다 재선충 때문에 개벌한 그런 지역들입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지역들이 헥타당 3,000평당 소나무가 한 400본이 있는 지역이고 3,000평 헥타당 한 600본이 있는 지역들입니다. 이 두 지역 다 고사리의 그 수확량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혹시 이 중에 직접 고사리를 재배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농민들 중에? 재배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혹시 재배를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3년 됐습니다. 지금 수확 3년 됐으면 수확을 해보셨습니까? 한 근이 몇 평쯤에서 한 근 나옵니까? 600g 한 근. 예? 농고사리도요? 예. 정확하게 말은 못해요. 요런 쪽에서 다니면서 그 청문을 하거나 조사를 해보면 3평당 마른 고사리 한 근 나옵니다, 보통. 아마 앞으로 해보십시오. 3평에서 한 근. 그러면 한 근이 600g 아닙니까? 한 7, 8kg가 3평에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올해 마른 고사리 한 근이 얼마 있습니까? 아유, 엄청 싸게 사셨습니다. 예. 5만원, 5만 5천 원까지도 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 고사리, 마른 고사리가 5만 원이 간다. 4만 5천 원이 간다. 실제로 거꾸로 다니는 사람들은 재배를 안 하고 거꾸로 가시는 분들은 뭐 투자한 게 기름값, 도시락값, 일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사리가 정말 한참 전성기 때에는 산에서 재배하는 작물 중에는 가장 소득이 높았습니다. 표고를 빼고는. 평당 10,000원을 호가했습니다. 고사리의 실소득이 평당 10,000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노지에서 키우는 밀감들 평당 10,000원이 안 나옵니다. 평당 10,000원이면 굉장한 작목입니다. 매일 그렇게 나오는 이 고사리에서 그렇게 나온다는 말이 아니고 제일 호가되던 시절에는 평당 10,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3평에서 고사리 한 근이 나온다고 치면 아까 말한 45,000원인데 그거는 굉장히 싸게 구입하신 걸 겁니다. 지금 고사리 5만원, 5만5천원 그렇게 갑니다. 뭐 단순 계산으로 평당 15,000원 아닙니까? 여기에서 인건비와 이 고사리도 집약 재배를 하게 되면 반드시 시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시비를 안 할지 몰라도 이런 인건비와 재료비를 빼면 얼마가 나올지는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 계산이 될 겁니다. 이렇게 고사리가 사실은 굉장히
소득이 높은 작물에 속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왜 재배가 안 되느냐? 제주도에서 육지부는 제주도와 틀립니다. 제주도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하우스를 중심으로 이런 농사, 서귀포의 하우스, 서쪽의 마늘, 동쪽의 당근 이런 분들에 가가지고 고사리를 심으라고 하면 처음에는 웃어버립니다. 근데 한 평당 10,000원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솔깃합니다. 실제로 작업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중간에 그만둬 버립니다. 지금 고사리를 재배하신 지 한 3년 되셨다고 하는데 고사리를 심으면 한 2년간은 정말 우리 제주도 말로 검질, 잡초와 전쟁입니다. 잡초를 빨리 없애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고사리가 가장 단점 중에 하나가 기기화가 아직은 잘 안 됩니다. 요렇게 어떤 밀식 재배를 많이 하는 창선에서도 아직까지는 기기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수확철에 드는 노동력이 집중되어 버리기 때문에 수확 과정 그리고 건조 과정, 삶고 건조시키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고사리 재배가 어떤 대규모화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은 이제 뭐 장목반을 구성하거나 또는 기타 등등 해가지고 많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그럴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요런 데서가 바로 이제 이 장목반을 형성하면 되는데 실제로 경남 그쪽을 가도 장목반이 되더라도 기계화와 수확 건조 과정을 한꺼번에 하기가 참 어렵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면 농가당 적절한 재배 면적이 얼마냐라고도 한번 연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밭에서 하는 고사리 재배지입니다. 요 정도로 이제 키운 게 한 2년 정도 키운 겁니다. 요거는 산에서 갓 심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밭과 산에서도 하고 요즘 육지 쪽에서는 논에도 재배를 합니다. 논도 이제 논농사가 소득이 얼마 안 되니까 논도 물을 빼버리면 밭입니다. 논에서 재배를 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고사리는 우리가 순을 먹는데 이렇게 뿌리가 있으면 지하경과 지상경이 있습니다. 이 지하경이란 거는 얘들은 땅 위로 안 올라옵니다. 계속 땅 속으로 가기만 하지. 이 지하경이 뻗으면서 지상경을 이렇게 내줍니다. 요 뿌리가 땅에 올라와서 한번 꺾으면 요 옆에 자마가 올라와 주거나 여기 지금 자마가 하나 보이죠? 요 꺾으면 이런 애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요게 고사리 뿌리 또는 눈의 형태이고 이런 거를 분리해 보면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예, 요거는 실제로 전남 쪽에 가면 고사리를 재배하시는 분들 중에 아예 종근 뿌리 생산만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고사리 순 생산이 아니고 우리 밀감나무나 죽용수 같으면 묘목만 팔아먹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렇게 우리 같이 도랑과 이랑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고사리 뿌리를 넣어 가지고 종근을 만듭니다. 또는 이렇게 포트로 만들어서 재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사리를 재배할 때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포자 묘종을 이용한 묘목입니다. 근데 고사리는 포자로 시작을 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대부분 포자로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종근을 이용한 방법이고 다음 포트묘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 같으면 실제로 재배하시는 분들은 포트묘를 구입해 가지고 재배를 하시라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고사리 산지에서 고사리 뿌리들을 모았습니다. 강원도 명파리에서부터
전남 전북 또는 경남 창선, 제주도 서귀포 동해에 있는 고사리 뿌리를 이렇게 한 군데 몰아야 과연 어디에서 나온 고사리가 가장 좋은지, 또는 실제로 그 뿌리를 파시는 그 업자들이 얘기하는 고사리의 품종이 있다는데 고사리가 품종 구별이 되는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포장에다가 이제 산지별로 몰아가지고 재배를 하는, 시험을 하는 그런 광경입니다. 예, 그게 한꺼번에 몰아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런 데에서 이제 고사리 뿌리를 채취해 가지고 실내에서 뿌리를 다듬습니다. 하나하나. 예, 다음에 실제로 산에서 이렇게 그 심을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지역별로 구분을 한 다음에 이렇게 심습니다. 근데 이렇게 심어 가지고 여기에서 어디께 좋은지, 어디께 얼마만큼 나온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제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새벽 4시부터 꺾어가 버리는 바람에 제가 그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정말 산에서 어디께 가장 좋은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한 몇 년 하다 보니까 어디에서 나온 뿌리, 즉 이걸 우리가 산지라고 표현하는데 제주산, 전남산, 전북산, 강원산, 경남산 요 중에서 어디에서 나온 고사리가 가장 그 순이 발생이 많이 되며 또는 이 순이 무게가 어느 만큼 되며 그런 데이터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실제로 고사리 재배하는 데 가가지고 고사리 재배지의 모습입니다. 이런 고사리 재배지에 가가지고 이런 고사리들이 평방당 또는 단위 면적당 얼마나 있으며 무게가 얼마나 나가며 이런 거를 조사를 합니다. 여기가 사람인데 요게 머리입니다. 지금 키가 한 170 되는 친구인데 잘 안 보입니다. 이게 고사리 키가 170은 넘는 거죠. 예, 비료를 주면 여기는 아마 제가 판단할 때에는 비료를 잘 준 그런 고사리 밭입니다. 이 고사리가 자랍니다. 그런 고사리 재배지의 내부입니다. 이렇게 빽빽이 고사리 순들이 올라옵니다. 이게 이제 육지에서 한 5월 하순까지 고사리를 수확한 다음에 나머지는 다음 해에 올라올 고사리들이 그 탄수화물을 저장을 하고 또 그 영양분을 저장분하게끔 놔두는데 그런 그 내부들입니다. 이렇게 된 게 이런 모습인데 고사리가 정말 한 2년 또는 3년만 관리를 잘 내버리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잡초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잡초가 못 들어옵니다. 우리 농촌 용어로 풀이 들어와도 녹아버립니다. 이렇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이 모습은 또 뭘 의미하냐 하면 지금 고사리를 실제로 재배하시는 분들은 비료를 줍니다. 비료. 근데 어떤 비료를 주느냐? 친환경 유기농 비료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청문을 가서 물어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쓰는 요소 비료를 준 장소가 있습니다. 요소 비료를 많이 줘버리니까 거기서 나온 고사리가 시고 떫은 맛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유기농으로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밀식으로 재배를 해버리면 비료를 안 주면 양분 때문에 재배가 어렵습니다. 네, 이제 요게 신초 모습이고 요게 고사리 재배지에서 순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요게 건조하는 모습인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런 재배지를 다니면서 조사를 하거나 또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렇게 5월, 4월 말 또는 5월 초부터 사실 고사리 수확 기간은 4월 하순 또는 5월 초부터 6월 상순 길어봐야 45일 내외입니다.
이 집중적인 시간에 고사리 순이 올라오기 때문에 꺾고 돌아서면 또 꺾고 이럽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 집중적인 그 노동력 또는 요 시기의 노동력 때문에 그 고사리를 얼마나 재배해야 되는지는 참 그 문제가 어렵습니다. 정말 장목반을 만들거나 또는 영농법인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 농협 또는 수협에서 그 어떤 그 가공의 수확과 가공에 이르는 그 단지가 없으면 굉장히 그 고사리를 건조시키는 그 상품화 과정이 어렵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그 이제 사진은 거의 끝났고 일반적인 그 연구 결과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고사리 성분이 대부분은 섬유질이지만 이렇게 아미노산 또는 플라보노이드, 비타민 B2, B 이런 C 이런 양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게 그런 일반 성분들이고 그 이 조사 장소입니다. 그 제가 아까 전북, 그 남원, 전북 남원, 경남 창선, 경남 거창, 강원 고성, 서귀포 동원까지 다니면서 그 고사리의 그 산지에 조사를 실시를 하였고 또 그 뿌리를 가지고 와서 직접 키우면서 그 나온 결과들입니다. 예, 조사 항목은 분포지의 환경 또는 토양 특성. 자, 과연 고사리가 자라는 환경이 과연 있을까? 실제로 제주도에서는 고사리는 아무 때나 자랍니다. 목장에서는. 근데 어떤 데 가면 땅에 바짝 붙어버리고 어떤 데 가면 잘 커주고 어떤 데 가면 색깔이 하얗고 어떤 데 가면 검었고 이렇습니다. 이게 정말 품종인지 정말 틀린 건지 그런 그 특성들 또는 뿌리의 특성 또는 기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수화 재배가 좋은지 개벌 재배가 좋은지 또는 꺾는 시기가 언제가 좋은지에 대한 조사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연도별로 고사리를 그 재배하기 시작한 면적들입니다. 그 1990년대 초기에 그 재배를 시작하였습니다. 고사리 재배가.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2008년도에 연구 자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크게 늘어난 면적이 많지 않습니다. 약 60헥타에서 거의 700헥타까지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그런 그 재배 면적의 이런 증을 표시해주는 그런 과정이고 예, 생산량입니다. 지금 현재도 400에서 500톤 내외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생산량의 추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총 생산액은 저도 이게 궁금한데 가장 높았고 오히려 지금은 거의 요선 또는 400억 요 수준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는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그 통계에 대한 오류인지 아니면 요 당시에 굉장히 비쌌다가 값이 내려가가지고 이런지는 모르지만 요 표는 그 산림 통계에 의한 표입니다. 실제로 제 마음 같으면 그냥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고 싶은데 그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왜 그런가를 따져봐도 답이 안 나옵니다. 저만 생각으로 그 통계가 나기 시작할 시절에 가장 그 값이 좋았다가 값이 쭉쭉 빠져가면서 지금은 거의 평년 수준에 이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그 산지별 특성이고 이건 대표적인 산지만 모아놓은 겁니다. 제가 좀 표를 넘기면서 좀 말씀드릴 만한 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입지별 토양 특성을 조사한 그 표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나라 전국 6, 7개소에서 조사를 실시해 봤는데 어떤 고사리가 자라는 데에는 뚜렷한 환경적인 특성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재배가 어디나 가능합니다. 단 햇빛이 어느 정도는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햇빛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와 주느냐에 대한 연구도 실시를 해봤는데 그 햇빛만 조금만 있으면 고사리는 어디에서나 재배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 산지별 특성에서 이 거창의 이 눈, 아까 고사리를 순이 올라오는 거를 그 눈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고사리 눈 길이가 거창이 가장 깁니다. 왜냐하면 그 여기는 눈 발생량이 가장 많은데 요거는 뭡니다? 포트묘.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제가 조사할 당시에는 포트묘를 생산하는 데가 남원 그 전남 운봉과 경남 거창밖에는 없었습니다. 포트묘를 생산해 가지고 판매하는 데요. 네, 요거 다 그런 표들이고 예, 요거는 그 발생근의 특성인데 사실은 요게 그래프니까 이렇지만 거의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그 이렇게 그래프에서 볼 때는 운봉과 제주산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지만 이게 1년 차일 때고 2년 차부터는 거의 일정해집니다. 예, 요거는 그 아까 제가 말한 고사리 재배 조건 중에 그 햇빛이 어느 정도 필요하느냐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요게 무슨 말이냐면 비교적으로 한 거는 위에 햇빛을 가리는 나무가 아무것도 없는 우리말로 잔디밭 개벌지입니다. 다음에는 그 3,000본의 40년생 소나무가 250본 있는 지역, 400본 있는 지역, 600본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그 조사를 한 그 조도입니다. 요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헥타당 한 600본까지는 재배를 해도 큰 관계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다음에는 요거는 무슨 표냐면 제주도 같으면 제주도 제가 있는 사무실이 서귀포인데 그쪽 같으면 그 4월 5일부터 5월 17일까지 즉 처음에 고사리를 4월 5일 날 수확했다는 얘기입니다. 4월 5일부터 5월 17일까지 이제 원래는 5일 간격으로 고사리를 꺾으려고 했었는데 여기에 그 인터벌이 있는 거는 요 시기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꺾지를 못하고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꺾어서 그 수확량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얼마나 나오느냐. 그래서 이렇게 그 처음 한 번, 두 번 꺾었을 때에는 비교적 많고 고른 그런 수확량을 가지고 있다가 세 번, 네 번째부터는 수확량이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5월 17일 이후에는 고사리를 꺾지 않고 이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보통 고사리, 건고사리, 마른 고사리 한 근이면 생고사리 11근 또는 12근 보통 이렇게 110, 120%를 계산을 합니다. 이게 거의 그런 우리 어른들이 말씀이랑 비슷합니다. 그 수확량을 보는 게. 그래서 이제 이런 고사리에 대한 그 연구를 하다 보면 그 저가 느끼는 느낌을 정리를 한 겁니다. 그 고사리 묘종을 파시는 분들은 뭐 고사리에 품종이 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품종이 없습니다. 환경에 따라 가지고 고사리 개체가 가지는 색이 변합니다. 예, 물론 뭐 산지는 이게 뭐 전라도, 경남, 산 틀릴지 몰라도 고사리의 품종은 없습니다. 예, 즉 환경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변하고 조성 방법은 그 종근과 포트묘와 호자를 이용한 묘종이 있는데 저 같으면 포트묘를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수확 및 건조에는 반드시 어떤 그 기계화에 의한 그 생력화가 필요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제가 다녀본 결과에 의하면 그 수확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가장 잘 되는 데가 경남 그 남해 창선면입니다. 여기에는
주관하는 부서가 임협도 아니고 농협도 아니고 수협에서 고사리 판매를 다 주관을 합니다. 농민들이 꺾어다가 말려서 부엌에 던져두면 실제로 수협 직원들이 와서 가져가면서 장부에다가 강영제 몇 근 하고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판매까지 해줍니다. 그 가장 잘 돼 있는 데가 경남 창선인데, 요런 쪽은 이 공무원들 또는 농협, 임협에 계시는 분들이 충분히 그 벤치마킹할 그럴 사례들입니다. 네, 이상 말씀드렸고,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고사리가 과연 재배의 경제성이 있느냐. 실제로 제가 재배자들에게 많이 물어봅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 국내산이 중국산에 비해 가지고 한 3배가 비싼데 가능하십니까? 농민들 10이면 8명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제성이 있다고. 실제로 중국산과 가격이 똑같아도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 주는 게 요 기계화에 의한 생력화. 두 번째가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청정한 이미지만 우리가 제대로 심어주면 누구나 사 먹을 수 있는 청정한 이미지를 심어만 주면 고사리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말들을 많이 듣고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